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서경철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우리 학생들의 방역과 학업 간의 균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올해로 7년째를 맞이하는 K걸스데이 행사는 이제 새로운 언택트 일상에서 온라인으로 만나는 특별한 산업 현장 체험을 준비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상황 속에서도 산업 현장의 문을 열어주신 기업인, 여학생들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주신 선생님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우리 학생들의 소중한 참여와 관심으로 완성되는 2020 언택트 K걸스데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동차 영업기술원에서 소음진동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박현우 선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도 똑같은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조성근 전임연구원입니다. 만나 뵙겠어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서 소음진동 분야, 특히 자동차나 기계장치에 대한 소음진동을 평가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를 공대를 나왔고요. 공대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소음진동 전공을 하고 있는 대학원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회사에서 10년 동안 근무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일들이 자동차에서 많이 그 평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소리, 진동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그리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개선안을 찾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대 대학교를 나왔고요. 대학원은 전공 분야는 재료 쪽에 전공을 하고 있었지만 이 회사를 오게 되면서 교육의 기회가 많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소음 진동 분야에 대해서 계속 파고드는 시간을 가졌고 8년 차가 돼가는데 그렇게 되면서 소음 진동 분야에서 이렇게 전문가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전공은 재료 쪽이나 이런 쪽은 아니지만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회사에서 기회가 지어지고 대표적으로 소음 진동에 대한 뭐 이런 걸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회사가 뒷받침을 해주면서 그거에서 따라가면서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남자 여자 구별할 것 없이 모두 다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이 공학 계열이 대부분 공대 여자, 공대 누나 뭐 이렇게 뭐 재밌게 뭐 얘기도 하긴 하지만은 그만큼 희소하기 때문에 사실은 더 우대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현재 제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학 계열의 업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 그 분야 세세 분야를 보게 되면은 분명히 여성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오늘 제가 그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이런 MVH라고 하는 소음진동 분야는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가전제품, 그 다음에 기계장치를 만드는 회사들에서도 많이 요구하는 기술인데요. 이게 꼭 남자만 할 수 있는, 신체적으로 남자만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뭔가를 준비를 해 나가신다면은 아무래도 우대 정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데 있어서도 뭔가 어드밴티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자만 하는 일이라고 좀 편견을 갖지 마시고요.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찾아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하시면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동차 융합기술원에서 소음진동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박현우 선임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자동차 융합기술원은 자동차 및 기계 장치들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 및 분석 그리고 기술 지원 등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자동차 소개 및 기초 소음 진동의 이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진동입니다. 진동이란 평형 위치에 대한 물체의 반복적인 흔들림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요. 이 진동 현상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반복적인 에너지 교환에 따라서 발생하는 게 진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진동을 표현하는 단위로는 변이와 속도, 가속도에 대한 단위로 밀리미터, 센티미터 퍼 세크, 센티미터 퍼 세크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스프링 위에 어떠한 물체가 있을 때 그것이 계속 평형 위치를 잡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진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 그래프가 막 흘러가는 게 보이시죠? 이런 부분은 뭐냐면은 실제 진동 현상이 이런 계측 장비라든지 계측기를 통해서 계측을 할 때에 표현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체가 움직이게 되면 그 물체의 위치가
계측 장비에 계속 저장이 되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처럼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진동에 여러 가지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고유진동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유진동수는 어떠한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진동수를 얘기하는데, 진동수라는 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항상 단위 시간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1초면 1초, 1분이면 1분, 1시간이면 1시간 동안 얘가 몇 번을 진동하느냐를 기록하는 것이 진동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초당 진동수 또는 초당 회전수라고 해서 헤르츠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러한 어떤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진동수를 나타내는 건데요. 물체의 고유 진동수와 그 다음에 이 물체를 흔들기 위한 외부의 진동수가 만나서 증폭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거를 공진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따가 이 자료가 끝난 다음에 실제 저희가 실습을 해볼 텐데요. 그때 공진 현상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유 진동수가 있을 때 실질적으로 물체에서 나타나는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 모드 쉐입이라고 하는데, 이 모드 쉐입에 대해서 그림이 그려져 있죠. 지금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버스에 들어가는 프레임입니다. 이 프레임을 고유 진동수를 측정하고 그 다음에 그 형상에 대해서 분석을 했을 때 아래 그림과 같이 특정한 주파수에서 실제 프레임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물체라고 했었는데요. 역시 사람에서도 고유진동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머리는 25Hz에 의해서 공진을 일으키게 되고, 위장은 4에서 8Hz, 그 다음에 무릎은 2에서 20Hz에서 공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흔한 예가 버스나 배를 탔을 때 느끼는 멀미감인데요. 멀미감은 대략 3Hz 미만의 저주파, 너울이나 파도를 탔을 때 배가 이렇게 흔들리는 현상들, 그것이 우리 몸에 있는 장기하고 공진을 만나게 되면 그때 멀미를 일으키게 됩니다. 또는 두통도 올 수 있습니다. 기계장치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기계장치, 지금 헬리콥터를 시험하고 있는 장면이 되는데요. 이 헬리콥터를 고정을 해놓고 그 위에 있는 프로펠러를 서서히 회전시키게 되면은 이 헬리콥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진동수를 건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움직임이 점점 커지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헬리콥터가 결국에는 부서지고 마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리잔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유 진동수와 외부에서 흔들어주는 진동수가 만나게 되면 공진에 의해서 깨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어서 아까 진동 쪽에서 고유 진동수가 외부의 진동을 만났을 때 발생하는 공진 현상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에는 아까 교육 자료에서 보셨던 내용 중에 공진 현상이라는 내용을 보셨는데요. 여기에서는 실제 공진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의 시험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성근 연구원이 여기 공진 시험을 하기 위해서 주파수와 그 다음에 가진력의 세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컨트롤 인자들을 입력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공진 시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재질의 스틸자입니다. 그러나 모양과 길이가 달라짐에 따라서 고유 진동수의 이 외부에서 가해지는 진동이 만났을 때 나타나는 공진 현상에 대해서 지금 보실 텐데요. 지금 이 시험기를 이용해서 진동을 가할 겁니다. 낮은 주파수에서부터 높은 주파수까지 주파수를 올리면서 시험을 할 건데, 이 짧은 스틸자의 경우에는 높은 주파수에서 떨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낮은 주파수에서 먼저 떨리게 될 겁니다. 그 현상에 대해서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진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는 이론과 그 다음에 실습을 해봤었는데요. 지금 보실 공간은 이제부터 저희가 일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는 BSR 소음 시험실입니다. BSR은 버즈, 스퀵, 앤 레틀을 의미하는데요. 간단히 얘기하면은 차량이 주행할 때 실내 부품에서 진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소음들을 잡소음이라고 하는데요. 그 잡소음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보시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부품들을 갖다가 진동을 가해줘서 부품에서 발생하는 소음들을 마이크로 측정을 하고, 그 소음이 기준치보다 높나 낮나를 판단하는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네, 해당 셀은 자동차 융합기술은 대형 차대 동력계라는 셀로서요. 우리나라 돌아다니는 40톤 이상의 많은 차량을 평가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대표적인 평가 항목으로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연비, 배출가스, 자동차의 성능 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차량이 이 셀에 올라오게 되면은 모의 주행을 하게 됩니다. 그 주행을 할 때 나온 배기가스들을 여기 보시는 그 배기가스 포집 장비들을 이용해서 배기가스를 포집하게 됩니다. 네, 포집된 그 배출가스는 지금 보시는 저 회색 라인을 통해서 여기 저희 백이라고 불리는 장비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 백이란 곳에 들어간 공기 그리고 배출가스를 저쪽에 보이는 배기 분석기라는 그 장비를 통해서 CO, 락스, THC 등을 분석하는 장비입니다. 네, 지금 보실 곳은 10m 전자파 챔버입니다. 들어가 보실까요? 예, 여기는 차량의 전자파를 측정하는 곳이고요. 차량에서는 주로 전자파를 방출하는 방출성 노이즈를 측정하는 곳과 그리고 외부에서 차량으로 전자파를 방출하여 차량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판단하는 시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 요즘은 그 전기 전자장치가 차량이 많이 부착됨으로써 전자파 노이즈가 간섭이 심할 수도 있고요. 차량 전체에서 나오는 노이즈를 측정해서 그 한계가 그 기준이 있는 한계 선을 넘는지 안 넘는지 평가하는 EMI 평가가 있고요. 그리고 외부 지금 안테나에서 차량으로 전파를 인가해서 차량에서 이제 오작동이 나오는지 그런 걸 판단하는 EMS 시험이 있습니다. 여기는 새만금 주행시험장에 있는 관제실입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새만금 주행시험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보통 그 차량이 개발이 되면 실제 그 판매가 되어서 일반 그 도로에 나가기 전에 뭐 주행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라에서 차를 판매할 수 있는 허가권을 주는데 그 전 단계에서 이곳 프로빙 그라운드를 이용을 해서 뭐 조향이라든지 제동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국가에서 정한 법규를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차량 주행 소음 시험입니다.